가슴이 뜨거워. 불덩이가 들어간 것 같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 만든 오렌지 주스. 그 잔을 단숨에 들이킨 것은 바로 며느리의 친아버지 사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시고 쓰러지면 자연사로 처리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아들의 비열한 자백이 녹음기에 담기는 순간 어머니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가장 잔혹하고 통쾌한 방식으로 그들의 파멸을 선고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미자는 그날 아침부터 뱃속이 싸하게 냉골이 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전화 한 통 때문이었죠.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저희 집에서 꼭 드시고 가셔야 해요. 제가 특별히 어머님 좋아하시는 민물 매운탕을 끓였어요. 저희가 모처럼 어머님께 대접하고 싶어서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는 너무나 상냥하고 살가웠지만 미자에게는 그 친절함이 쥐약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 지은은 미자에게 일말의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미자의 아들 민수가 물려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시내 상가 건물 두 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때만 지은의 눈빛이 반짝거릴 뿐이었죠. 최근 들어 민수 부부는 사업 실패로 인해 상가 건물을 담보로 잡고 싶다는 말을 은근슬쩍 꺼냈고 미자는 단호하게 거절했던 참이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살갑게 나올 때는 필시 그 뒤에 그 상가 건물이 걸려 있을 게 뻔하다. 미자는 옷장 속에 걸린 가장 단정한 한복을 꺼내 입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박힌 듯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지은의 갑작스러운 친절을 자신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들 민순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전에 없이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은은한 향초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는데 평소 지은의 게으름을 알기에 미자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지은은 완벽한 미소와 자세로 미자를 맞았지만 미자는 지은의 입꼬리가 과하게 올라가 있고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 대본을 읽는 듯한 어색함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손만 씻고 나오세요. 제가 시원한 주스를 타왔어요. 어서 드시고요. 지은은 미자를 소파에 앉히자마자 주방 싱크대 쪽으로 달려가더니 미리 준비해 둔 듯한 유리잔을 들고 왔습니다. 잔에는 짙은 주황색의 액체가 가득 담겨 있었고 표면에는 작은 얼음 조각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미자가 평소 즐겨 마시던 오렌지 주스였죠. 지은은 주스 잔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미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하여 미자가 당장 이 주스를 마셔주기를 바라는 듯했죠. 이거요, 어머님.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갈아 만들었어요.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생과일로만요. 시장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오렌지로만 골랐어요. 이 시원한 거 한 잔 드시고 기운 좀 차리세요. 지은의 설명은 길고 자세했지만 미자의 눈에는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주황색 주스 색깔이 너무 탁하고 짙었고 일반적인 생과일 주스 특유의 섬유질 찌꺼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렌지 향 대신 희미하지만 역한 쇠비린내 같은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미자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터라 냄새에 민감했습니다. 직접 갈아 만들었다? 이 아이가? 미자는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하는 지은이 시어머니를 위해 이 더운 날 땀 흘리며 주스를 갈았을 리 만무했죠. 미자는 주스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을 드는 순간 예상보다 묵직한 무게감과 함께 주스 표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미자는 지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입술에 주스 잔을 갖다 댔습니다. 지은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침을 꿀꺽 삼키며 미자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미자는 입술만 살짝 적시는 척하고는 주스 잔을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고맙구나, 지은아. 내 정성이 대단하다.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부터 속이 좀 좋지 않아서 말이다. 시원한 걸 벌컥 마시면 체할 것 같구나. 미안하지만 밥 먹으면서 천천히 마셔도 될까? 미자가 완곡하게 거절하자 지은의 얼굴에 걸려있던 가면이 순식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은의 눈빛에는 실망과 당황, 그리고 미자를 향한 숨길 수 없는 분노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소파 옆에 놓인 쿠션을 꽉 쥐어 쿠션이 일그러질 정도였죠. 어머님, 속이 안 좋으시다니. 그럼 따뜻하게 데워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다른 걸. 지은은 말을 얼버무리며 주스 잔을 치우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미자는 지은의 손을 재빨리 붙잡아 막았습니다. 됐다. 내 정성이 아깝지 않니? 그냥 두거라. 이따가 밥 먹고 천천히 마실게. 내가 내 건강을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내가 안 마시고 버리면 너한테 실례지 않겠니? 미자는 지은의 손을 잡은 채 지은의 눈빛에 경고를 담아 응시했습니다. 미자는 지은의 손이 차갑게 땀에 젖어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주스에는 그녀의 재산, 나아가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며느리의 검은 속셈이 확실히 담겨 있다는 것을 미자는 확신했습니다. 미자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겉으로는 편안한 척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어떻게 이 독약의 덫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악독한 며느리를 완벽하게 응징할 것인가? 미자의 눈은 테이블 위에 놓인 달콤한 독배를 잠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억울함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곧 이 억울함을 통쾌한 복수로 되갚아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미자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지은의 과도한 친절, 주스에서 느껴진 역한 쇠비린내, 그리고 미자가 주스를 마시지 않자 며느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사라진 미소. 이 모든 것이 미자의 노후 자금을 노린 살인 미수의 증거였죠. 미자는 주스잔에 손을 대는 대신 그 잔을 어떻게 지은의 목을 죄는 밧줄로 만들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지은아, 밥상은 다 차려진 거니? 내가 속은 안 좋아도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 준비한 밥상은 맛봐야지. 미자는 목소리에 평온함을 가장했습니다. 지은은 미자가 주스를 마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미자가 주스 잔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음에 작은 안도를 하는 눈치였습니다. 네, 어머님. 거의 다 됐어요. 아, 제가 주방으로 옮겨 놓을게요. 지은은 잽싸게 미자 앞에 주스 잔을 치우려 했습니다. 그녀는 독이 든 증거를 서둘러 없애고 상황을 밥상으로 돌려 미자의 경계심을 풀려 했죠. 그러나 미자는 지은보다 빨랐습니다. 아니다. 목이 마른데 내가 아까 마시라고 권하지 않았니? 내가 마시는 모습을 너도 봐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니? 그냥 두거라. 미자는 주스 잔을 치우려는 지은의 손목을 살짝 잡아채며 지은의 눈을 노려봤습니다. 지은의 손목에서는 심장이 터질 듯한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미자의 강한 눈빛에 압도되어 자신의 손을 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결국 주스 잔을 그대로 두고 침을 꿀꺽 삼키며 주방으로 돌아섰죠. 그때였습니다. 딩동. 예고 없는 초인종 소리가 미자와 지은 사이의 긴장된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몸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미자는 지은의 눈빛에서 계획이 없던 돌발 상황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읽어냈습니다. 지은은 인터폰으로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저 지금 바쁜데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신경질과 짜증이 가득했지만 밖에서는 중후하면서도 익숙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은아, 나다. 아버지다. 내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너희 좋아하는 떡집에서 떡 좀 사왔는데 잠깐 얼굴이라도 보자. 아버지. 지은의 친아버지 상철이었습니다. 미자는 상철이 문 밖에서 떡을 들고 서 있다는 사실에 하늘이 자신에게
복수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내려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은은 테이블 위에 주스 잔을 노려봤습니다. 그녀는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잔을 들고 싱크대로 달려가 버리려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지금 바쁘다니까요. 다음에 올 때. 지은이 문 밖에 아버지에게 황급히 변명하는 사이 미자는 재빨리 지은의 뒤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싱크대에 버리기 직전에 주스 잔을 낚아채듯 다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은아, 내 아버지께 이게 무슨 무례함이니?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문을 열어드려야지. 복을 걷어찰 셈이냐? 미자는 지은의 팔을 붙잡아 현관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지은은 미자를 향해 어머님 하고 절규하는 듯한 원망의 눈빛을 보냈지만 미자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셨는데 내가 만든 주스 한 잔 대접 못할 만큼 바쁘니? 어서 문 열어드려. 지은은 미자의 눈빛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채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상철은 딸의 집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누른 것에 미안한 듯 넉살 좋게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그는 손에 큼지막한 떡 상자를 들고 있었고 미자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인사했죠. 아이고, 미자 사돈.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구먼. 나이가 드니 이렇게 얼굴 보는 게 제일 반가워요. 허. 미자는 상철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그를 거실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상철은 미자가 앉으라 하는 소파에 기꺼이 앉았지만 그가 앉는 위치는 독이 든 주스잔 바로 앞이었습니다. 미자는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이제 울기 직전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앉은 자리와 주스잔을 보며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죠. 미자는 지은이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선수를 쳤습니다. 미자의 목소리는 지은에게는 날아드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사돈, 어서 이 주스부터 드세요. 지은이가 오늘 특별히 사돈 건강 생각해서 정성껏 갈아 만든 귀한 주스랍니다. 제가 속이 안 좋아서 못 마셨는데 사돈이라도 드셔야죠. 미자는 정성껏 갈아 만든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주스잔을 상철 쪽으로 밀었습니다. 지은은 안 돼요. 아버지, 그거. 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미자의 눈빛이 지은의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지은아, 내 아버지가 피곤하실 텐데 웬 잔말이 많니? 아버지가 내가 준 주스 마시는 걸 너도 봐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니? 어서 잔 들어드리렴. 미자는 마치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챙기는 며느리의 모습을 연출하듯 지은을 몰아세웠습니다. 지은은 결국 눈물을 그렁거리며 상철에게 주스 잔을 억지로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상철은 딸의 이상한 태도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미자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멋쩍게 웃으며 주스 잔을 받았습니다. 상철은 딸의 정성을 생각했는지 주저없이 주스 잔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꿀꺽, 꿀꺽, 꿀꺽. 미자는 상철이 단숨에 주스의 3분의 2 이상을 마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입에서는 숨소리마저 멈추었습니다. 상철은 잔을 내려놓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시원하네. 지은아, 그런데 왜 이렇게 달고 씁쓸한 맛이 같이 도니? 무슨 약이라도 탄 거니? 농담이다, 농담. 상철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상철의 낯빛이 급격히 붉어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독이 상철의 몸속에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자는 지은을 보았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듯한 표정으로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폐륜의 결과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향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자는 소파 팔걸이에 기대 앉아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기 위해 주머니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조용히 켰습니다. 이제 미자의 복수는 자신이 아닌 며느리 자신의 손으로 만든 덫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미자는 상철이 주스를 마시는 모든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상철은 주스를 절반 이상 비우고 잔을 내려놓더니 연신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지은아, 이거 정말 정성이 대단하네. 그런데 내가 목이 좀 칼칼하네. 감기가 오려나. 상철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고통을 감추려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철은 손으로 연신 목을 문질렀습니다. 미자는 상철의 낯빛이 평소보다 훨씬 붉게 상기되고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독이 몸속에서 퍼지기 시작한 징후였죠. 지은은 자신이 저지른 짓이 아버지에게 미쳤다는 사실에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미자에게 달려들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어머님, 저에게만 말씀하세요. 사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죠? 저 주스, 제가 그냥 버렸어야 하는데. 지은은 잔뜩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기름기로 번들거렸지만 핏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자는 지은의 떨리는 눈을 바라보며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자는 지은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상철의 상태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상철은 자신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퍽퍽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 미자 사돈. 나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아. 가슴이 뜨거워. 불덩이가 들어간 것 같아. 상철은 테이블 위를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휘청거렸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아버지라는 말을 외치며 상철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미자는 지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은아, 잠시 기다리거라. 미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지은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미자는 지은이 주스를 마시지 않은 지 정확히 5분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지은에게 마지막 질문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미자는 주머니 속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은은 이미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죠. 지은은 미자에게 달려들어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은은 겉으로 드러난 사과 대신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지은의 어깨를 꽉 붙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나한테 마시라고 권한 그 주스 맛있었니? 그게 마실 만한 것이었니? 미자는 지은의 귓가에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지은에게는 자신이 던진 독약이 거울처럼 되돌아온 잔인한 반문이었습니다. 지은은 미자의 눈을 보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주스, 맛있죠? 미자는 지은의 비틀린 질문에 숨막히는 침묵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지은의 영혼을 부쉈습니다. 글쎄다. 그 주스 내 아버지가 먹었는데 내 아버지 뱃속에서 지금 불타고 있을 게다. 미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은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미자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기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데 그건 오직 어머님에게만 효력이 나타나야 하는 거였어요. 제가 왜 아버지한테까지. 지은은 결국 무너져 내리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죠. 그놈의 상가 때문에 민수 씨 사업 자금이 급해서 어머님만 없으면 모두 해결될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정말 아니었어요. 지은의 입에서 상가, 사업 자금, 어머님만이라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 모든 것은 미자의 녹음기에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미자는 지은의 자백을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이미 자식이 아닌 원수에게 받은 상처로 돌처럼 굳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때 상철은 거실 바닥에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미자와 지은을 향해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상철의 입가에서는 하얀 거품이 미세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이미 총각을 다투는 위기였습니다. 미자는 지은에게 다시 한번 냉정하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내 아버지에게 똑똑히 보여주마. 내가 지금이라도 무엇을 넣었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고 세상에 고할 것이다. 미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하여 마치 죽음을 선고하는 심판관 같았습니다. 지은은 상철의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이 구한 독극물의 종류와 경로를 미자에게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그 모든 끔찍한 진술을 녹음기에 담으며 자신의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찰칵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의 아들 민수가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미자의 얼굴에는 잠시 긴장감이 스쳤지만 이내 냉정한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은뿐만 아니라 아들의 배신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의 잠금 장치가 풀리는 찰칵 소리는 미자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미자는 주머니 속 녹음기가 민수와 지은의 자백을 놓치지 않도록 손에 힘을 주었죠. 거실 바닥에는 상철이 거품을 물고 고통스러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 옆에는 지은이 얼굴을 감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지옥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일찍 끝났어. 아들 민수가 싱크대에 놓여있는 음식들을 보고는 들뜬 목소리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쓰러진 장인 상철과 옆에서 울부짖는 아내 지은, 그리고 그들을 냉정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어머니 미자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난리예요? 장인어른이 왜 이러세요? 민수는 처음에는 놀란 듯 상철에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미자가 주스 잔을 가리키자 민수의 눈빛이 순식간에 혼란과 공포, 그리고 숨길 수 없는 당황으로 변했습니다. 민수는 지은과 눈빛을 주고받았고 그 짧은 찰나의 눈빛 교환에서 미자는 아들의 배신을 확신했습니다. 지은은 민수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 주스를 아버지가 드셨어. 어머님이 마셔야 했는데 아버지가 드셨다고. 지은은 상황을 수습하는 대신 히스테릭하게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지은의 절규는 미자가 이미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민수의 반응은 미자의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고통스러워하는 장인 상철에게 구급차를 부르기는커녕 지은의 입을 손으로 억지로 틀어막았습니다. 이 미친 여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장 입 다물어. 어머니 앞에서. 민수는 지은을 거칠게 밀쳐내고 미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민수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 뒤에는 이 상황을 덮으려는 비열한 결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지금 놀라서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일 거예요. 장인어른은 그냥 소화가 안 되셔서 그런 걸 겁니다. 제가 119 부를게요. 민수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 했습니다. 미자는 민수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민수의 팔뚝에는 분노와 거짓말 때문에 솟아난 힘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수야, 넌 내 장인어른이 독을 마신 걸 알면서도 그저 농담이라고 덮으려는 거니? 미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미자의 눈을 피하며 결국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죽겠어요.
어머니 상가라도 팔아야 사업 자금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은이 혼자 꾸민 일이 아니에요. 저도 계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시고 쓰러지면 자연사로 처리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까지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민수는 미자에게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민수가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미자의 귓가를 찢어놓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미자는 자신의 아들이 재산을 위해 친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슴팍이 욱신거려 주먹으로 가슴을 몇 번이나 쳤습니다. 내 이놈, 내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미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버지가 피땀 흘려 마련한 재산을 탐내서 어미 목숨까지 빼앗으려 해. 미자는 분노로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바닥이 났고 남은 것은 오직 독한 증오와 복수심 뿐이었죠. 지은은 민수의 옆에서 울면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빨리 주스 잠버려요. 어서요. 증거를 없애야 할 거 아니에요. 민수는 지은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독이 든 주스잔을 싱크대로 가져가 씻어버리려 했습니다. 미자는 민수를 막을 힘이 없었지만 이미 지은의 자백과 민수의 자백을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아두었기에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내 장인 어른은 내가 외면해도 내 어머니가 구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내 어미를 죽이려 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미자는 민수에게 이 말을 남기고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119를 누르기 직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구급차가 오면 민수와 지은이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말을 할 것이 뻔했죠. 미자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신고 대신 민수 부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야 했습니다. 미자는 휴대폰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번호는 먼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조카 도윤의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젊은 나이에 이미 총망받는 변호사였고 미자에게는 아들 민수보다 훨씬 더 믿음직한 존재였습니다. 도윤아, 내 고모가 지금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 내 아들놈과 며느리가 내 재산을 노리고 독약을 먹이려 했어. 그런데 그 독약을 사돈이 마셨다. 지금 당장 내 고모 좀 구해다오. 그리고 이놈들을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파멸시켜다오.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도 단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미자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민수는 미자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미자는 재빨리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몸 깊숙이 감췄습니다. 민수야, 늦었다. 너희는 이제 끝났다. 미자의 눈빛은 더 이상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혹한 심판관의 눈빛이었죠. 미자는 비로소 119를 눌렀습니다. 바닥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상철의 신음소리와 두려움에 질린 민수와 지은의 얼굴 위로 미자의 복수를 위한 서막이 조용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미자가 휴대폰으로 도윤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미자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미자는 이미 휴대폰을 몸 깊숙이 숨긴 후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우리 망하는 꼴 보고 싶어요? 민수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얼굴로 미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미자는 아들의 비열한 협박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망하기는 내가 내 어미를 죽이려 했을 때 이미 너는 망한 것이다. 미자는 단호하게 말하며 바닥에 쓰러져 경련하는 상철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상철은 이미 의식을 잃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의 생명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민수 부부에게 시간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내 어미라도 내 장인어른을 살려야지. 내가 119 불렀다. 구급대원 오시면
내 장인어른 병원으로 옮겨드릴 거다. 미자는 민수 부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상철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구급대가 오면 자신들의 계획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극도로 불안해했지만 상철을 살려야 한다는 미자의 단호함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삐뽀 마이너스 잠시 후 아파트 단지에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는 민수와 지은에게는 파멸의 예고음과 같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마자 미자는 냉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식사 전에 마신 주스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사돈이 쓰러지셨어요. 며느리가 독극물을 넣은 것 같으니 반드시 위세척과 혈액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자의 정확하고 냉철한 진술에 구급대원들은 놀랐지만 환자의 상태가 위급했기에 미자의 말대로 처치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구급대원들 앞에서 어머니가 독극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듣고 얼굴이 흙빛이 되어 미자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극물이라니요. 장인어른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민수가 미자에게 달려들었지만 구급대원들이 민수를 제지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환자가 위급합니다. 옆에서 방해하지 마십시오. 상철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미자는 상철을 따라 병원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수와 지은은 미자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자가 병원에 가서 모든 진실을 경찰에게 털어놓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집에 계세요. 저희가 아버지 따라갈게요. 저희 아버지인데 당연히 저희가 가야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아파트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미자의 조카 도윤이 굳게 담은 입술과 단호한 눈빛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도윤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위급한 상황에 달려온 듯 넥타이가 약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고모, 도윤은 미자에게 다가와 미자의 안위를 살폈습니다. 미자는 조카의 얼굴을 보자 억눌러왔던 감정이 복받치는 듯 했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도윤아, 내 장인어른은 병원으로 갔다. 이놈들이 나를 감금하려 한다. 미자는 민수와 지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도윤의 등장에 아까보다 훨씬 더 당황했습니다. 도윤은 그들의 유일한 상속 경쟁자이자 냉철한 법률 전문가였으니까요. 도윤은 민수와 지은을 향해 차분하면서도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지은 씨, 두 분은 지금 살인 미수 및 증거 인멸 시도 혐의에 놓여 있습니다. 저의 고모님은 병원에 동행하셔야 합니다. 두 분이 만일 고모님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만들 겁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흥분하여 도윤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너,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당장 꺼져. 저는 미자 고모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 측 변호인입니다. 자,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지금은 고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두 분에게도 유리할 겁니다. 도윤은 민수의 흥분을 역이용하여 미자가 병원에 가는 것이 민수에게도 유리한 것처럼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민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어머니를 막으면 독극물 사건이 더 크게 불거질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미자는 도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아, 아까 내가 녹음한 파일, 그리고 독이 든 주스 잔이 아직 테이블 위에 있다. 이 모든 것이 증거다. 미자의 말을 들은 민수와 지은은 미자가 녹음을 해두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도윤은 고모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모님, 병원에 계십시오. 제가 녹음기와 주스 잔을 챙기겠습니다. 이 증거들은 경찰이 아닌 저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미자는 도윤의 기지에 감탄하며 도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도윤은 민수와 지은이 미자의 뒤를 따라
병원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한 후 재빨리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수 부부가 없는 집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주스 잔을 발견했습니다. 잔에는 짙은 주황색 주스가 미세하게 남아 있었고 역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도윤은 전문적인 증거 수집 키트를 꺼내 잔여물 샘플을 채취하고 잔 전체를 조심스럽게 특수백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미자가 숨겨둔 녹음기를 찾아내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도윤은 증거물을 확보한 후 섬뜩한 표정으로 텅 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고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살인까지 시도하다니. 이 패륜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팀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미자, 고모님의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은을 상대로 한 역대급 패륜 복수극을 설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자의 극적인 탈출은 곧 민수 부부에게 닥칠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자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철의 곁을 지키며 민수와 지은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민수 부부는 미자가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동시에 상철의 상태를 주시하며 불안에 떨었죠. 그들의 초조함은 미자의 눈에 패배자의 몸부림으로만 보였습니다. 미자는 도윤과 약속한 대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한쪽에 앉아 도윤이 증거물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미자에게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죠. 잠시 후 도윤이 검은색 증거백을 든 채 응급실로 들어섰습니다. 도윤은 민수 부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모님, 증거물 모두 확보했습니다. 주스 잔여물은 물론 고모님께서 녹음하신 파일까지 모두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도윤의 침착한 목소리는 미자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도윤이 들고 있는 증거백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지만 대놓고 빼앗을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을 따라 병원 복도 구석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자마자 미자는 도윤에게 녹음 파일을 재생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지은과 민수의 끔찍한 자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이 마셔야 했는데 아버지가 드셨다고. 지은이 혼자 꾸민 일이 아니에요. 저도 계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가라도 팔아야. 녹음된 아들의 목소리는 미자의 귓가를 찢어 놓았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고통을 느끼며 자신의 두 손을 꽉 쥐었죠. 들었지, 도윤아. 내 아들놈과 며느리가 내 재산을 탐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단다. 독약까지 써서.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이미 복수의 칼날을 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녹음을 듣고 침묵했습니다. 그는 고모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 미자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고모님, 저는 고모님께 단순한 변호를 넘어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윤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민수 씨와 지은 씨는 곧바로 체포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발적인 범죄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 할 것이고 고모님께는 평생 아들을 감옥에 보낸 어머니라는 꼬리표가 붙을 겁니다. 미자는 도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 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도록 인생 자체가 파멸되는 것을 보고 싶다. 내 목숨을 노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세상이 알게 해줘야 해. 미자의 눈빛은 복수의 여신처럼 매서웠습니다. 도윤은 고모의 단호한 결의를 확인하고는 미자의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치밀한 역공을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모님. 그럼 저희는 경찰이 아닌 대중을 향해 복수를 시작해야 합니다. 폭로와 사회적 매장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의 파멸이 세상의 통쾌한 권선징악 스토리로 알려지도록 만들 겁니다.
도윤은 곧바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증거의 치밀한 분석 주스 잔여물에 포함된 독극물 성분을 비밀리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보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백 이상의 객관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민수의 사업체 공격 민수는 어머니의 상가 건물을 담보로 잡으려 했던 만큼 그의 사업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 팀이 민수 회사의 횡령, 배임, 탈세 등 불법적인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경제적으로 그들의 뿌리를 뽑아버리겠습니다. 셋째, 최후의 무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되었을 때 민수와 지은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축복받는 자리를 복수의 무대로 삼아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폭로하고 응징합니다. 미자는 도윤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다, 도윤아. 내가 바라던 바다. 내 노후 자금과 내 목숨을 노린 그들의 죄는 단순히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 이 복수극의 모든 비용은 내가 되겠다. 너는 그저 나에게 통쾌한 응징만을 안겨다오. 미자는 도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미자는 아들을 향한 일말의 연민이나 모성애를 모두 끊어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을 지키고 정당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독한 마음뿐이었죠. 도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고모님. 이제부터 민수 씨와 지은 씨는 저희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을 향해 스스로 걸어오게 될 겁니다. 미자는 민수 부부가 자신을 감시하는 쪽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미자가 도윤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지만 도윤의 카리스마에 눌려 쉽게 다가오지 못했죠. 미자는 그들을 향해 자신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치밀한 설계도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병원 특실에 입원한 상철의 병실에서 도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미자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척하며 병실 밖을 서성였지만 미자는 그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무시했죠. 상철은 이틀간의 위중한 고비를 넘기고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상철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고통과 충격 그리고 자신의 딸 지은을 향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자 사돈, 내가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겁니까? 상철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상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도윤이 미리 준비한 녹음 파일을 상철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지은이 절규하며 자신의 아버지까지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오직 어머님에게만 효력이 나타나야 하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정말 아니었어요. 자신의 딸이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살인을 계획했으며 그 독약이 자신에게 향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듣는 상철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상철은 오열했습니다. 딸의 폐륜에 대한 충격과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내 딸 지은이가 그런 짓을. 제가 미자 사돈께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 그 전에 제가 제 딸을 잘못 키운 죄가 큽니다. 상철은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독극물 후유증으로 인해 힘이 풀려 다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미자는 상철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지은과 민수에게 느꼈던 분노가 잠시 상철을 향한 연민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철 역시 피해자였으니까요. 도윤은 상철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지금 민수 씨와 지은 씨는 어머님께서 모든 것을 모르는 척 이 일을 조용히 덮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들의 계획을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응징하려 합니다. 미자는 상철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사돈, 이 일은 사돈의 딸과 내 아들이 공모한 폐륜입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이 내 재산을 탐낸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나를 죽이고자 한 그 독한 마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사돈께서 지은 일을 용서하시겠다면 나는 이 일을 혼자 처리할 겁니다. 미자는 상철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상철은 미자의 단호한 눈빛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상철은 젖은 눈을 부릅뜨고 결심한 듯 미자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용서 못합니다. 제 딸이라도 용서할 수 없어요. 폐륜은 폐륜입니다. 게다가 그 독이 저한테 왔다는 사실은 제 마음의 천륜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로서의 절망과 인간으로서의 정의감이 확고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 사돈, 저는 사돈을 돕겠습니다. 제 딸이 저지른 죄, 제가 벌을 주지 못하면 세상이 저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미자 사돈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는 증인이 되고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상철의 확고한 동참 선언에 미자는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자는 피를 나눈 가족에게 배신당했지만 정의를 향한 의리로 맺어진 새로운 연합군을 얻은 것입니다. 도윤은 이 둘의 결의를 확인하고 곧바로 상철에게 앞으로의 연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우선 당분간은 민수 부부에게 고모님과 사돈이 심각하게 다투었고 독극물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로 덮기로 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방심하고 저희가 증거를 모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상철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중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연기에는 일가견이 있지. 미자 사돈과 내가 싸운 척, 지은 일을 향해 분노한 척, 모든 것을 연기해 주겠습니다. 그자들이 안심하도록 만들어야죠. 미자는 상철의 회복을 기원하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자는 상철의 병실 문을 박차고 나오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병실 밖에서 미자를 감시하고 있던 민수와 지은은 미자가 상철에게 화를 내며 나오는 모습을 보고는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장인어른께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미자는 민수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상철이 분노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흘렸습니다. 내 장인어른이 내 며느리 때문에 나한테 면목이 없다며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하시는구나. 그래. 내 놈들이 벌인 짓 때문에 내가 아주 지긋지긋하다. 당분간 너희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내 장인 병실에서 나오거라. 미자는 민수 부부를 안심시키고 병실에서 쫓아냈습니다. 미자는 민수 부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미자의 분노에 안심하며 사건이 조용히 묻힐 것이라 오판하는 듯 했습니다. 미자는 이제 상철이라는 든든한 조력자와 도윤이라는 유능한 책사를 얻었기에 완벽한 복수를 향한 징검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고 퇴원하자 미자의 복수 계획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상철은 미자의 지시에 따라 민수 부부에게 딸 때문에 미자 사돈과 크게 싸웠고 미자, 사돈이 노발대발하며 독극물 사건을 조용히 덮기로 했다는 정보를 흘렸습니다. 상철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미자에게 면목이 없어 보이며 딸 지은에게는 분노를 표출하여 민수 부부의 의심을 완전히 풀었죠. 민수와 지은은 자신들의 끔찍한 계획이 미자의 생명만 앗아가지 못했을 뿐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 오판하고 안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미자의 재산인 상가 건물을 어떻게든 손에 넣을 방법을 강구하는데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살인 미수 사건을 겪은 후에도 반성은커녕 여전히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력자 도윤은 미자의 지휘 아래 치밀한 정보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변호사 사무실을 동원하여 민수의 사업체를 깊숙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님, 민수 씨 회사는 예상대로 심각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고모님 상가를 담보로 잡기 위해 벌인 무모한 투기성 사업에 수십억을 쏟아부었더군요.
이 과정에서 서류 위조와 회사 자금 횡령의 명확한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 화면을 통해 민수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회사 돈을 빼돌린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을 미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민수 씨가 단순히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폐륜을 넘어 경제사범으로서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합니다. 민수 씨의 파멸은 이미 시간 문제입니다. 미자는 민수의 사업체 파산이 자신의 복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낳은 결과로 그들을 심판할 수 있었으니까요. 미자는 도윤에게 민수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타이밍에 이 증거들을 공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미자는 민수 부부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이중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와 다름없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민수야, 내 장인어른은 퇴원하셨다. 지은이 내가 병원에 잘 다녀와서 돌봐드려야지. 그리고 내 상가 건물 말이다. 내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니 내가 조만간 생각은 해볼게. 미자는 생각은 해볼게라는 희망 고문을 통해 민수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민수는 미자가 여전히 자신에게 애정을 갖고 있고 상가를 넘겨줄 의향이 있다고 오판했죠. 어머니, 정말이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꼭 효도할게요. 민수의 흥분된 목소리는 미자의 귓가에 역겹게 들렸습니다. 미자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며 아들의 들뜬 마음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내가 이번에 회사 임원으로 승진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정말이니? 네, 어머니. 이제 곧 공식 발표가 날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경사죠. 회사에서 절 위한 성대한 축하 파티도 준비하고 있어요. 민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미자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성대한 축하 파티. 그래, 내가 가장 빛나는 그 순간을 너의 가장 참혹한 파멸의 무대로 만들어주겠다. 미자는 민수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그 파티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성공을 한다니 내 어미가 당연히 가서 축하해줘야지. 나도 그 자리에 갈게. 내 친구들과 회사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내 아들을 보여줘야지. 민수는 어머니의 참석이 자신의 위신을 높여줄 것이라 생각하고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지은 역시 이 축하 파티가 자신들의 인생 역전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미자의 참석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자가 독극물 사건의 진실을 폭로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민수 부부가 파티 준비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상철과 함께 복수극의 마지막 단계를 점검했습니다. 상철은 회복 후에도 독극물의 후유증으로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미자를 돕겠다는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미자 사돈, 그날 축하 파티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내 딸이 저지른 짓을 내가 세상 앞에서 규탄하겠습니다. 상철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자는 상철의 손을 잡고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돈, 고맙습니다. 사돈의 용기가 나를 살렸고 이제 그 용기가 이 폐륜을 심판할 것입니다. 사돈은 그저 피해자로서의 진실만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무대 장치는 도윤이가 모두 준비할 것입니다. 미자는 도윤에게 민수의 회사 경영진과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넘겨주며 축하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의 동선을 치밀하게 파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민수와 지은의 파멸을 위한 완벽한 복수극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자신의 복수극이 독이 든 오렌지 주스로 시작되어 성대한 축하 파티에서 통쾌한 결실을 맺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대망의 날, 민수의 대기업 임원 승진 축하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의 가장 화려한 연회장은 수많은 회사 고위 임원들과 민수의 사업 관계자 그리고 친인척들로 북적였습니다.
파티장은 성공을 상징하는 황금빛 샴페인 잔과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이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지은은 가장 비싼 드레스를 차려입고 민수의 팔짱을 낀 채 연신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상가 건물을 손에 넣을 날 이 임박했다는 탐욕과 성공에 대한 우월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륜적인 행위가 완전히 덮이고 이제 꽃길만 남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여보, 사람들이 다 우리만 쳐다봐. 당신 덕분이야. 지은은 민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후후, 이제부터 시작이지. 어머니도 오시기로 했으니 오늘 밤 술이라도 잘 대접하면 상가 건물도 무사히 우리 손에 들어올 거야. 민수는 잔을 들고 자신감에 넘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미자가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상철과 연합하여 자신들을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 정각, 연회장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웅성거리던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미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미자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하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어두운 색의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무표정함이 오히려 연회장의 화려함 속에서 묘한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미자의 오른쪽에는 조카 도윤이, 왼쪽에는 사돈 상철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변호사 특유의 날카롭고 이지적인 눈빛으로 연회장 전체를 스캔했고 상철은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미자를 지키려는 듯 굳건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등장 자체가 이미 복수연합의 공개적인 출현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미자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특히 상철의 등장에 지은은 안도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버지도 오시고 도윤이까지. 이렇게 귀한 분들이 다 와주시니 오늘 저희 파티가 더욱 빛이 나네요. 지은은 상철의 팔을 잡으며 친근함을 가장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미자에게 사과하고 사건을 덮기로 했다고 믿었기에 상철의 등장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철은 딸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미자의 눈빛을 보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 당연히 와야지. 자네 성공을 내가 제일 기뻐하지 않겠나? 상철의 연기에 민수와 지은은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미자는 민수 부부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윤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이제부터 내가 준비한 무대다.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이들의 들뜬 모습을 즐겨보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미자의 복수극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져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상철을 미자의 곁에 남겨두고 연회장 구석의 음향시설을 담당하는 스태프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스태프에게 미자가 준비한 USB를 건네며 승진 연설이 시작되면 연설자의 마이크만 켜고 5분 뒤 이 파일을 재생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수는 하객들에게 연신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만심이 넘쳤고 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던 그 끔찍한 기억은 이미 먼지처럼 사라진 듯 했습니다. 미자는 민수의 그런 모습을 보며 모성애가 증오로 변하는 차가운 역류를 느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김민수 상무님의 승진 축하 연설을 듣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연회장의 조명이 민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수는 마치 영웅처럼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하객들을 향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지은은 하객석 맨 앞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뿌듯함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이크를 잡고 우렁찬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그리고 선배님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저를 믿어준 가족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저의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수는 미자가 앉아 있는 쪽을 향해 형식적인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자는 아들의 가식적인 가족의 헌신이라는 말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조용했지만 연회장의 모든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미자는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제 연설 중인데. 미자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민수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미자는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 민수와 내 며느리 지은이가 말한 가족의 헌신이 무엇인지 오늘 밤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 모두에게 진실을 들려주마. 미자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경악에 질린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을 예고하는 이 섬뜩한 연극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자의 복수극은 이제 클라이맥스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미자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낚아채자 연회장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조명은 민수의 성공을 축하하는 데서 미자의 단호한 얼굴에 집중되었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넋이 나간 채로 미자를 바라보았고 수백 명의 하객들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민수와 내 며느리 지은이가 말한 가족의 헌신은 바로 어미의 목숨을 빼앗아 재산을 가로채려 한 패륜을 뜻합니다. 미자의 첫마디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 연회장 전체를 베었습니다. 민수는 정신을 차리고 미자에게 달려들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도윤이 이미 단상 근처에 서서 민수를 막아섰습니다. 민수 씨,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따르십시오. 도윤의 위압적인 태도에 민수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미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이크에 대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의 며느리와 아들에게 독이 든 음료수를 권유받고 죽을 고비를 넘긴 피해자가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다름 아닌 제 며느리의 아버지, 곧 제 사돈입니다. 미자가 이 폭로를 하자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충격에 입을 벌린 채 자신의 아버지 상철을 쳐다보았습니다. 상철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용 녹음기를 마이크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연회장의 스피커를 통해 지은과 민수의 끔찍한 자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스, 맛있죠? 거짓말 마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데 그건 오직 어머님에게만 효력이 나타나야 하는 거였어요. 제가 왜 아버지한테까지.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가라도 팔아야 사업 자금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은이 혼자 꾸민 일이 아니에요. 저도 계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시고 쓰러지면 자연사로 처리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녹음 파일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충격에 휩싸여 민수와 지은을 향해 비난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완전히 굳어진 채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공의 무대 위에서 어머니에게 공개적으로 심판받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미자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축하받아야 할 김민수 상무와 그의 아내 이지은이 저지른 패륜살인 미수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제 노후 자금 상가 건물을 탐내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자신의 친정 아버지마저 독살할 뻔한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자는 단상 아래를 내려다보며 민수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에게 주려던 독이 내 장인 어른에게 갔을 때 너는 구급차를 부르기는커녕 증거인멸을 시도했지. 내가 말하는 가족의 헌신이란 바로 이런 것이더냐. 민수는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졌고 그의 성공을 축하하러 온 모든 하객들은 그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자의 옆에 서 있던 상철이 천천히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상철은 여전히 몸이 아픈 듯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찼습니다. 저는 이지은의 아버지입니다. 제 딸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이 자리에서 고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제 딸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보다 제 딸이 폐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저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상철은 딸 지은을 똑바로 쳐다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은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아라. 아버지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나에게 독을 먹였다는 사실보다 어머니에게 독을 먹이려 했다는 사실이 더 큰 죄다. 너는 내 욕심 때문에 가족을 버린 것이다. 친아버지에게조차 규탄당한 지은은 결국 대성통곡하며 정신을 놓은 듯 바닥에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와 같은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미자의 복수극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만천하에 공개되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도윤은 미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미자의 폭로와 녹음 파일 공개로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끔찍한 폐륜을 저지른 범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도윤의 신호를 기다리던 사복 경찰들이 즉시 민수와 지은에게 다가섰습니다. 김민수 씨, 이지은 씨, 살인 미수 및 경제사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은 민수와 지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절규하며 미자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었습니다. 지은은 이미 실신 직전의 상태였고 사람들의 경멸 섞인 시선 속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러 왔던 하객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 웅성거렸습니다. 민수가 자랑스럽게 연설했던 그 단상이 이제 그들의 공개 처형 때가 된 셈이었습니다. 미자는 민수와 지은이 연행되는 모습을 냉정한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막 시작된 정의의 심판에 대한 만족감으로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미자와 상철을 안전한 곳으로 모신 후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는 미자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확보한 모든 증거물, 즉 독이든 주스 잔여물, 미자의 녹음 파일, 민수 회사의 횡령 및 배임 증거를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증거의 완벽함과 치밀함은 경찰 관계자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상철은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심신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딸 지은에게 대한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미자의 복수에 대한 지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자 사돈, 내 딸이라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며칠 후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재산 탐내 시어머니 독살하려 한 아들 내외 친정아버지에게까지 독약 먹여 폐륜 아들 성공 파티에서 비참한 최후 등의 제목으로 뉴스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수와 지은의 이름은 순식간에 폐륜과 탐욕의 대명사가 되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민수의 회사는 주가가 폭락하고 금융 범죄 혐의까지 더해져 파산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는 깊었지만 미자는 도윤과 상철의 도움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민수와 지은을 상대로 한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첫째는 형사소송이었습니다. 도윤은 살인 미수죄와 상해죄, 그리고 경제사범으로서의 횡령, 배임 혐의를 모두 적용하여 최대 형량을 구형하도록 검찰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둘째는 민사소송이었습니다. 미자의 상가 건물 소유권 재확인 소송과 미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천문학적인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1년 후 법정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 미자는 도윤 그리고 상철과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미자의 얼굴은 이전의 고통스러웠던 모습 대신 당당하고 확고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판사는 민수와 지은을 향해 최종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김민수, 이지은은 재물을 탐하여 존속 살해를 시도한 점, 공모하여 독극물을 투여한 점, 그리고 경제적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 김민수에게 징역 7년을, 피고인 이지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들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며 피해자 미자에게 위자료 및 피해 보상금 전액을 배상하라.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미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지만 그녀는 이것이 정의의 실현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행위에 대한 마땅한 대가였죠. 민수와 지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은 감옥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자신들의 탐욕이 낳은 참혹한 결과를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미자의 상가 건물은 온전히 미자에게 돌아왔고 민수 회사의 자녀 자금까지 미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미자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상철과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지만 상철이라는 진정한 의리를 지킨 사돈과 도윤이라는 든든한 조카를 얻었습니다. 미자의 복수극은 법의 심판을 통해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인생은 이제부터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를 뒤로하고 세상으로 나왔을 때 미자는 비로소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감옥행이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은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폐륜에 대한 정당한 정의의 대가였으니까요. 미자는 변호사 도윤과 사돈 상철과 함께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미자의 상가 건물을 되찾고 민수 부부를 심판한 복수 연합이었습니다. 고모님, 이제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습니다. 상가 건물도 깨끗하게 고모님 명의로 돌아왔고 배상금도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고모님께서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도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철은 여전히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미자를 향한 눈빛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 사돈. 사돈 덕분에 제가 목숨을 건졌고 딸의 죄를 세상에 밝혀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딸의 죗값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미자는 도윤과 상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두 분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피를 나눈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분의 의리가 치유해 주었습니다. 두 분은 내게는 아들과 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함께 짠하며 미자의 새로운 인생 이막을 축하했습니다. 며칠 후 미자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되찾은 상가 건물을 처분하고 넓고 화려했던 아파트 대신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단독주택을 외곽에 마련했습니다. 미자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진정한 꿈을 펼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자는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도자기 공예를 시작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가마를 만들었고 햇살이 잘 드는 방 하나를 공방으로 꾸몄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흙은 생명을 얻고 아름다운 그릇과 화병으로 태어났습니다.
미자의 공방에는 종종 상철이 방문했습니다. 상철은 미자의 도자기를 함께 빚으며 외로운 노년을 함께 보듬어 주었죠. 지은과 민수가 감옥에서 보낸 후회와 사과의 편지는 모두 미자가 도윤에게 부탁하여 반송되었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갇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방의 문을 열고 도윤이 들어섰습니다. 도윤은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미자를 친어머니처럼 챙겼습니다. 고모님, 고모님 작품 이번 전시회에서 인기 폭발이었대요. 특히 이 주황색 오렌지 접시는 정말 절정이라고요. 도윤이 가리킨 접시는 짙은 주황색 유약으로 빚은 아름다운 도자기였습니다. 미자는 그 접시를 보며 씁쓸하지만 담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후, 그 색깔이 내게는 경계와 결단의 색깔이란다. 가장 달콤한 것 속에 가장 위험한 독이 숨어 있음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빚었지. 미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시련을 예술로 승화시켜 인생의 가르침으로 삼았습니다. 미자는 도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아, 내가 내 덕분에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았다. 이제 내가 날 위해 해주어야 할 마지막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고모님. 나 이제 미자라는 이름 대신 미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다. 70년 동안 짓지 못했던 환한 미소를 이제부터 실컷 지으면서 살고 싶구나. 내가 내 후견인이 되어주렴. 도윤은 고모의 새로운 다짐에 감격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미소 고모님. 이제부터 고모님의 모든 웃는 날들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미소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주름 위에는 평화롭고 깊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극은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항해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